하도 저번에 말실수를 한 번 해가지고 그 자식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어. 이거를 제가 좀 순식간에 다른 걸로 좀 바꿔. 뭐라고 했어요? 이 자식 납작하게 코를 만들어준다 거야. 똑같은 건데 내가 무슨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다고. 납작한 코는 좀 이상한 것 같긴 그게 더 해요. 무섭잖아. 내 코가 납작해진다는데 그게 더 무섭잖아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단어 순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다른 예를 봐보시죠. 이제 단어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Gotta move we, gotta move we, right, go, let's now, on come! Chapter 1 단어의 순서의 필요성.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단어의 순서가 정상적일 때는 이해하기 수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어의 순서가 뒤죽박죽 바뀌어 있을 때는 엥? 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의 한복판을 넘어서서 만약에 인류를 달로 보냈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일 땐 어땠을까요? 이때 만약에 단어의 순서가 뒤죽박죽 바뀌어 있었다면 의사소통이 정말 비효율적이고 오해의 여지가 많았었을 겁니다. 그럼 과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이 높았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 과연 단어의 순서를 뒤죽박죽 바꾸었다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더 봐보자면 I am a student라는 이 문장과 밑에 있는 이 긴 문장은 사실 같은 구조의 문장입니다. 저희가 문법을 배우고 있는 것도 이렇게 긴 문장의 구조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문장의 순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I am student, am student I 저는 고대 문자 해독처럼 어렵게 느껴집니다. 규칙성이 없으면 보자마자 한눈에 빠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순서를 사람마다 뒤죽박죽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혼란 없이 바로바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단어의 순서에 맞춰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문장의 형식, 크게 5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서 이 단어의 순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5형식 대신에 그걸 압축해서 2개의 순서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Chapter 2 단어의 순서 1 소개. 복습해 보겠습니다. 품사 4가지를 배웠는데요.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 동사는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한국어로 해석할 시 뭐뭐다로 끝납니다. 전치사는 명사와 짝을 지어 내용을 덧붙여주는 단어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짝꿍을 이룹니다. 전치사와 명사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하나의 그룹입니다. 단어의 순서 1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 또는 형용사, 대각선은 또는입니다. 플러스 전치사 명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어의 순서 1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 또는 형용사랑 저 괄호로 묶인 그룹, 전치사 명사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I eat apples. I는 나는이죠. 명사입니다. 명사는 초록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또 eat. 먹는다죠. 동사입니다. 다로 끝나는 것은 대부분 동사죠. 네, 동사는 파란색으로 좀 칠해보겠습니다. I eat apples. 여러 개니까 뒤에 s가 붙었죠. apples, 사과들,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명사라는 순서에 맞춰서 단어들이 나열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정리해보면 I eat apples, 나는 먹는다 사과들이고 명사, 동사, 명사의 순에 맞춰서 왔는데요. 이 뜻들을 합쳐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직접 답해보시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나는 사과들을 먹는다가 됩니다. He has a ball. 그는 명사이죠. 여기서 has는 have의 3인칭 단수 현재 형태입니다. have에 그냥 have 뒤에 s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영어에는 좀 불규칙한 애들이 가끔씩 나오죠. 네, has입니다. 그래서 he는 3인칭 단수이고 동사는 현재이다 보니 3인칭 단수 현재라는 3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서 have 대신에 has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지고 있다, 가지다 동사입니다.
볼은 한 개의 공이란 뜻인데 어는 사실 어와 볼은 두 개의 단어고 어는 관사라고도 하고 약간 볼이라는 명사를 좁혀주고 있잖아요. 볼이라는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개, 그리고 명사라는 건 한 개의 단어를 뜻하지만 두 개의 단어 어볼은 그냥 명사로 일단 퉁쳐서 생각을 해보시죠. 나중에 이제 더 뭐 좀 새로운 것도 저희가 배울 건데 볼은 그냥 하나의 명사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개의 공이니까 한 개의 의라는 건 공이라는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고 뭔가 서로 관련성이 높고 결국은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공이 메인이기 때문에 한 개의 공을 묶어서 명사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래서 a ball 똑같이 초록색으로 칠하고 명사입니다. 그러면 그 뜻들을 나열해 보면 그는 가지고 있다 한 공인데요. 이것들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꿔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답해 보시죠. 답 넘겨보겠습니다. 그는 한 공을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는 동사를 행하는 주체이고 목적어는 동사를 당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첫 번째 오는 명사는 사실상 주어인 거고요. 동사 행동을 행하는 주체인 주어인 거고요. 이 동사 바로 뒤에 오는 세 번째 자리에 오는 명사는 동사를 당하는 대상,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I eat apples에서 I는 먹다, eat을 행하고 있는 주체고요. apples는 먹히고 있는, 먹는 걸 당하는 대상이죠. 네. 그래서 I는 주어, apples는 목적어이겠죠. 다른 예시 봐보겠습니다. I am happy. I는 나는 이라는 뜻이고 명사입니다. am은 뭐뭐이다 라는 비동사이고 동사입니다. happy는 행복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간혹 happy를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행복하다가 아니라 행복한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뭐이다 행복한 이것들을 조합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답해 보시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가 됩니다. happy는 형용사이고 행복한이고 비동사인 am, 뭐뭐이다와 만나서 행복하다 플러스 뭐뭐이다가 행복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라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행복한이라고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종결되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누가 행복한데?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누가 행복한데?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이라는 게 그 누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강아지, 행복한 그녀 이런 식으로 뒤에 뭔가를 꾸며주기 때문에 행복한만으로는 종결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행복함은 명사이겠죠. 행복 또는 행복함은 명사인데 행복한은 아직 종결된 느낌도 안 들고 뭔가를 꾸며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They were busy. they는 그들은 명사이고 were는 뭐뭐였다 과거형이죠. 동사 과거형입니다. busy는 바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역시나 바쁘다가 아니라 바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명사형이면 바쁨이었겠죠. 근데 이제 바쁜이고 종결되지 않은 느낌, 무언가를 꾸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그들은 였다 바쁜을 조합하면 어떤 한국어 문장이 될까요? 직접 한번 답해 보시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들은 바빴다. 동사가 현재형이었으면 그들은 바쁘다가 되겠지만 과거형이기 때문에 뭐뭐였다이기 때문에 바빴다가 된다는 점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4개의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I eat apples, he has a ball. 명사, 동사, 명사이고요. I am happy, they were busy. 명사, 동사, 형용사였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죠. 그래서 대각선은 여기서 또는이라는 뜻이고 명사, 동사 플러스 명사 또는 형용사 이 첫 번째 파트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 순서 1은 첫 번째 파트로 두 가지의 파트들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파트를 지금까지 저와 봤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특징은 일단 생략이 가능합니다. 0개 와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개가 이어서 올 수 있습니다. 무한하게 올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는데요. 사실상 무한하게 많아야 한 두세 개. 보통은 한두 개 정도 올까 말까 한 정도,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오거나 그렇지 뭐 세 개까지 오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뭐 정말 간혹 올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문장 맨 앞이나 뒤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put the book. 나는 놓았다. 그 책이 됩니다. 혹시 이제는 품사가 어떻게 될까요? 품사 한번 직접 분석해 보시죠. 네, 답 넘겨보겠습니다. 네, I는 초록색 명사입니다. 나는. 그리고 put은 원래 놓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과거형으로 쓰인 겁니다. 놓였다, 놓았다. 과거형도 put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규칙이죠. 조금 영어가 이런 부분이 조금 짜증날 수는 있는데, 네, put은 과거형도 put입니다. 그래서 나는 놓았다 그 책이 되는 거죠. 동사 과거형. 그다음에 the book 그 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를 하나의 그냥 명사로 퉁쳐서 그룹으로 잡았던 것처럼 그 책도 명사로 제가 일단은 표기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죠. 네, 더는 북의 범위를 좀 좁혀주고 있고 설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매우 높고 결국 하려는 말은 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책 명사입니다. 그러면 나는 놓았다 그 책, 이 해석들을 조합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답해보시죠. 네, 답 넘겨보겠습니다. 나는 그 책을 놓았다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제가 일단 이렇게 괄호로 이제 둘은 짝꿍이니까 베스트 프렌드니까 제가 괄호를 이렇게 좀 가로를 쳐놨고요. 그래서 on 뭐뭐 위에 전치사 주황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다음 the table 그 탁자 명사입니다. 마찬가지로 the table은 두 개의 단어지만 제가 하나의 그냥 명사로 퉁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I put the book on the table. 나는 놓았다 그 책 뭐뭐 위에 그 탁자. 자연스럽게 조합하면 어떤 문장이 어떤 한국어 문장이 될까요? 한번 직접 답해 보시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네, 나는 그 책을 그 탁자 위에 놓았다. 다시 on과 the table은 짝꿍입니다.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그 탁자 위에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안 와도 되는데 한 개가 쓰인 모습이죠. 네. 이번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한 묶음, 이 베프, 쌍, 이 짝꿍들을 제가 하나 더 추가해봤습니다. 그래서 in the library, 뭐뭐 안에 그 도서관. 그래서 이것도 같이 묶어서 해석하면 그 도서관 안에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 한 묶음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After class, 뭐뭐 후의 수업. After도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뜻은 나는 수업 후 그 책을 도서관 안에 탁자 위에 놓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그룹이 3개나 있는데 문법적으로 맞고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드물겠죠. 대부분 많아야 한두 개, 많아야 뭐 한 개, 두 개 쓰이는 게 대부분일 거고 안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3개 쓰인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시 봐보겠습니다. She wrote the report on her laptop. 각각 해석해보면 그녀는 썼다. 그 리포트를 뭐뭐 위에 그녀의 노트북. 조합하면 어떤 한국어 문장이 될까요? 직접 답해보시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녀는 그 리포트를 그녀의 노트북 위에 썼다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문장을 노트북 위에 썼다라고 한국어로는 보통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위에를 노트북으로 썼다 정도로 좀 의역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그녀는 그 리포트를 그녀의 노트북으로 썼다라고 최종적으로 번역하면 자연스럽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품사가 어떻게 될까요? 직접 한번 분석해 볼까요? 각각의 단어, 각각의 그 단어들이나 묶음이 어떻게 품사되는지 답해 보시죠. 답 넘겨보겠습니다. 네, she는 명사, 초록색으로 칠했고요. wrote는 동사, the report 이건 한 묶음으로 묶어도 괜찮겠죠? 명사, 그 리포트, on 전치사고요. her laptop 그녀의 노트북. 물론 단어 두 개지만 요것도 메인으로 말하려는 건 노트북이잖아요. 그리고 her는 그 노트북이라는 애를 좀 좁혀주고 있으니까 그냥 한 묶음으로 보겠습니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전치사, 명사를 한 묶음 더 추가했습니다. 이는 뭐뭐 안에라는 뜻, the office는 그 사무실이라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그녀는 사무실에서 그 리포트를 그녀의 노트북으로 썼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 더 추가된 모습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She wrote the report on her laptop in the office after lunch. 점심 이후에 뭐뭐 후에라는 뜻이죠. 뭐뭐 후에 점심.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했고 해석해 보면 그녀는 점심 식사 후 사무실에서 그 리포트를 그녀의 노트북으로 썼다가 됩니다.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After lunch, she wrote the report. 뭐뭐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고 lunch는 점심이니까 묶어서 해석하면 점심 식사 후, 점심 후에도 되고요. 점심 식사 후도 약간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네네.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합해 본다면 그녀는 점심 식사 후 그 리포터를 썼다가 되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 뒤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올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앞에 오게 될 때는 이렇게 컴마 찍어주는 거 보통 관행적으로 컴마를 찍어줍니다. 네, 그렇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앞에도 오고 뒤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After lunch, she wrote the report on her laptop in the office. 그쵸? 여기 보시다시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도 오고 이렇게 뒤에도 두 개 오네요. 이런 식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보면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음이 몇 개죠? 네, 3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She is good at math. 그녀는 뭐뭐이다. 좋은 뭐뭐의 수학.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답해 보시죠. 네, 그녀는 수학을 잘한다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직역하면 그녀는 수학에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요것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안 되신 분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be good at A, be good at B라고 해서 A가 B를 잘한다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반복되는 표현으로 익혀두시면 되고요. A가 B를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근데 이 구조는 이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명사 단어 순서 1 안에 들어갑니다. 이 세 번째 자리가 명사 또는 형용사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예시를 또 봐보면 이 A와 B 자리를 좀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네, A에 he를 끼워 넣고 B에 soccer를 끼워 넣으면 he is good at soccer. 그는 축구를 잘한다가 되고요. A 자리에 you를 끼워 넣고 B 자리에 English를 끼워 넣으면 you're good at English. 그녀는 영어를 잘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 순서 1은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 또는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명사고 얘는 괄호 쳐놓은 게 0개 올 수도 있고 여러 개 올 수도 있고 문장 맨 앞 뒤에도 올 수 있다는 거. 근데 문장 맨 앞에 왔을 때는 좀 커마를 찍어주는 게 관행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영어를 하시다 보면 간혹 이렇게 명사 또는 형용사 세 번째 자리에 아무것도 안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유연하게 요거는 그냥 잠깐 생략이 됐고 명사 동사 요렇게 두 개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몇 개 봐보시죠. I work 나는 일한다. She smiled 네, 뒤에 이제 ed는 좀 반복돼서 d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미소 지었다. 미소 짓다가 미소 짓는다가 아니라 미소 지었다. 과거형이죠. She smiled. He runs 그는 달린다. Birds fly 새들은 난다. The sun shines. 네, 3인칭 단수 현재여서 s 붙었죠. 태양이 빛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저희는 단어 순서 1을 봤습니다. 단어의 순서가 어그러지고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은 해석도 막히고 소통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벌써 반이 나왔습니다. 이제 순서 2는 사실 순서 1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사실 뭐 하나만 딱 하나 추가되는데요, 중간에. 그래서 거의 다 사실 50% 이상 오신 거라고 봐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의 거의 90% 이상은 단어 순서 1과 2 안에서 돌아갑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문법들을 살로 해서 살이 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이 이 단어 순서 1과 앞으로 배울 순서 2 안에서 대부분 돌아가고 있다는 거. 물론 뭐 명령조의 명령문, 뭐뭐 해라, 명령문, 뭐뭐입니까? 그런 음문에서는 순서가 좀 달라지는데 일단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문장, 서술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뭐 의견을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 온점 찍거나 느낌표 찍는 문장이죠. 그런 문장들은 이 순서 1, 2로 거의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명사, 동사 이렇게만 올 수 있어요. I work 이렇게 명사, 동사, 명사 I eat apples 명사, 동사, 형용사 I am happy 명사,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 I put the book on the table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명사 She's good at math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명사, 동사, 명사 또는 형용사 After lunch, she wrote the app report. 여기서는 명사가 쓰였죠. 이런 식으로 얘는 문장에 다시 보시면 세 번째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온다는 거.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의 맨 앞과 뒤에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아예 생략될 수도 있고 여러 개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앞에 오게 되면 컴마를 찍어주는 게 가능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Chapter 3 단어의 순서 1 복습 문제. 복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댓글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현재 보고 있는 강의와 맞는 영상을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복습 문제를 시범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청크X 웹사이트로 왔습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목록에 가시면 현재 보시고 계신 영상이랑 동일한 영상 이제 뭐 예를 들어서 7강을 보셨다고 하시면 이렇게 7강으로 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 패널을 눌러서 최대 4개 패널까지 동시에 띄울 수 있고 모두 패널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좀 다크한 모드를 원하신다면 여기 다크 모드 누르시면 이렇게 다크하게 볼 수 있고 라이트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좀 이상하면 이렇게 리프레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좀 한국어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어가 지금 좀 안 되더라고요. 좀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 혹시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총정리를 누르시면 제가 이 영상에서 썼던 총정리 그 페이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수정이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고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좀 복사하고 싶다, 복사해서 뭔가 필기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이 점점점 3개짜리 여기를 누르셔서 View Original Page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기서 여기 크롬 창에 있는 또는 이 점 3개짜리를 저는 지금 크롬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프린트 하기 눌러주시고 실제로 프린트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한 내용을 좀 개념을 참고하면서 복습 문제를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눌러서 닫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범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부분을 드래그해 품사를 표시하세요. 그러면 my sister, sister 뜻이 헷갈리네? 그러면 이렇게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나오는 사실 명사입니다. 이게 좀 한국어로 지금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점 좀 불편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sister는 뭐 언니, 누나, 여동생, 여제, 형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my sister, 나의 여동생이니까 이건 한 묶음으로 묶어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를 클릭해서 명사로 골라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reads, 이거 읽다라는 뜻이지. 이렇게 눌러서 동사를 클릭하면 방금은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바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불편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동사
3인칭에서 단수여서 s가 이렇게 붙었죠? s가 여기. 네. 아, 이건 좀 잘못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다시 클릭하시면 books, 책들 명사죠. at이 헷갈리네 하면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네이버 사정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끄셔도 되고요. 다시 켜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preposition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헷갈리시면 요거는 잠깐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치사라고 나오죠. 다시 돌아가 보면 뭐뭐에서 뭐뭐에라는 뜻의 전치사구나. 그럼 이렇게 눌러서 전치사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night night는 밤이라는 뜻이지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확실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내려가서 답을 봐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답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The children. children 무슨 뜻이지? 그러면 검색해 보시죠. 그럼 만약에 한번 이렇게 잡아서 검색해 볼까요? 드래그하고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child의 복수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noun 명사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좀 아쉽네요. 네, 어쨌든 명사고요. child의 복수형 이렇게 이거를 child가 지금 뭔지 근데 사전들이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child 이렇게 클릭이 되네요. 네, 클릭하면 어린아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새로 검색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검색하면 어린이 명사고 네, 어쨌든 그 아이들이라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잡고 명사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are는 비동사고 뭐뭐이다라는 거니까 동사죠. quiet. 만약에 quiet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면 되겠죠? 제가 잘못 썼네요. 네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quiet 발음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네. quiet, 발음도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고 adjective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조용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고 명사나 동사라는 뜻도 있는데 이제 각각의 뜻을 뭐 좀 넣어보고 가장 자연스러운 게 무엇인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뭐이다인데 고요 그러면 뭐 아이들은 고요이다가 되는데 좀 너무 시적이고 이상하죠. 여기에는 뭔가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시키다 뭐 조용해지다 Children are quiet. 동사 뒤에 동사가 올 수는 없습니다. 단어의 순서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조용한이겠거니 하고 해석해보시고 가장 자연스러운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선택지에서 quiet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골라서 형용사를 클릭하면 될 거고요. in 그쵸 뭐뭐 안에라는 뜻의 전치사죠. the classroom은 좀 묶어도 되겠죠. classroom은 교실이라는 뜻이니까 명사로 이렇게 묶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정답을 확인해 보면 같죠.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객관식 문제도 있는데 3개 정도 되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영상 촬영하는 시점에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문제가 좀 업데이트 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14번 이런 해석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I drink water. 만약에 뭐 drink 뜻을 모르신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여기로 가서 네 이렇게 붙여넣고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자연스러울지 넣어보면서 직접 판단해 보면 됩니다.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I는 나는이죠. 이미 아는 단어죠. 음료 이렇게 되죠. water 물이죠. 이거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명사 뒤에는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 또는 형용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저희가 배운 순서 1이잖아요. 근데 지금 음료 명사 근데 지금 요거 쓴 거는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아예 순서가 죄송합니다. 명사죠. 그러니까 이 뜻이 아니네요. 음료가 아니네요. 음료를 마시다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시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럼 여기 합쳐지면 나는 물을 마시다가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뭐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14번 답 확인해 보시죠. 모르시겠습니다. 만약에 긴가민가다 하면 14번 가보니까 나는 물을 마신다. 동일하죠. 제가 지금 쓴 거랑.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해석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잘 읽어보시고 한번 복습 차원에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hapter 4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처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이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짧은 문장도 단어의 순서를 뒤틀면 고대문자 해독처럼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긴 문장이 단어 순서가 사람마다 다르게 뒤죽박죽 섞게 되면 정말 소통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순서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어 이제 좀 품사가 무엇인지 좀 복습을 해봤었고요. 단어 순서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운 첫 번째 순서 1은 명사, 동사, 명사 또는 형용사, 전치사,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오는 명사를 사실 주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동사를 행하는 주체로서.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오는 그 세 번째 자리에 오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첫 번째 명사를 주어,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오는 명사를 목적어 이렇게 부르셔도 무방합니다. A, be good at B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제가 알아두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하자면은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명사입니다. A가 B를 잘한다. 이렇게 예문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He is good at soccer. You're good at English.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자리에 오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가끔씩 안 오고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괄호를 쳐놨는데 둘이 전치사는 혼자 올 수 없죠. 항상 명사를 취하고 내용을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짝꿍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룹이기 때문에 같이 다니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온다는 거, 대각선은 또는이라는 거,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올 수 있다는 거. 여기 보시다시피 문장 맨 앞에 왔죠. 이렇게 맨 앞에 올 때는 콤마 찍어주는 게 관행이라는 거. 이렇게 콤마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아예 안 올 수도 있고요. 생략될 수도 있고 여러 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 오고 뭐 뒤에 두 개 오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단어 순서 1을 살펴봤는데요.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